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입니다. 네, 저는 이 협회에서 공동대표 겸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과 그다음에 연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용어가 조금 생소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바르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바르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디지털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력뿐 아니라 분석한 결과를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창작,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건 디지털 세상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법과 윤리라는 게 디지털 시민 의식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신 거를 제가 강연하신 내용에서 네.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시민 의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그렇지 않은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익명이 좀 활성화되면서부터는 막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건 시민 의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 의식을 좀 갖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초상권,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모든 게 어찌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게 디지털 시민성,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신데 그 협회에서 하는 주요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디지털을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디지털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부터, 네, 실은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중고, 이제 뭐 대학생, 시니어들 포함해서 그 각 연령대별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런 게 방법만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체화하려면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시민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교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또 구글에서도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는 그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함으로써 가져온 어떤 변화나 성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좀 큰 변화는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근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절제해라. 쉽게 말하면 쓰지 마라 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 20%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50% 이상,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80% 이상의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차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입시에 방해되고, 야, 스마트폰 그거 있으면 절대 안 돼. 애들 절대 사주면 안 돼. 엄마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재생산되면서 이게 가짜뉴스 생산 같은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온라인 정보를 이렇게 올바르게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허위 정보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이 이게 기사인지 블로그인지 아니면 뭐 카페에 올라온 그런 동호회 글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각 채널별로의 특징이 다 있거든요. 뉴스 기사에 나온 기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하고는 컨텐츠 내용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별의 특징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채널 안에 있는 인용 문구, 네, 누구한테 인용했다고 하면 그 누구가 누구인지 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 요즘 세상이 다 이렇다더라, 뭐 어디에 의하면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대에게 누구누구가 요즘 인기다 라는 기사들이 있다. 그러면 아, 이런 게 인기구나, 이런 제품이 인기구나 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석 도구들은 무료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떤 게 허위 정보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최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이제 커지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온라인 수업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도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방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반복될수록 이렇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더 바빠졌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패드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기를 받으면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앱을 살펴보기도 할 거고, 그러면 그 앱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게임과 관련된 거겠죠. 게임에 더 많이 빠질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온라인 화상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상 교육을 접한 아이들이, 어른들은 배워야 되지만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화상 교육을 할 수 있는, 화상으로 연결하고 화상 채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네? 쉽게 접할 수 있겠죠. 그럼 어찌 보면 제2의 N번방이 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학습이 더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얘를 잘못 썼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그 순위를 봤을 때 그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상위권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올해부터 그 1인 미디어 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가 이런 국내에서는 최초로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기술적인 걸 알아야 하니까요. 근데 기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나만의 개성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머리를 잘한다, 뭐 화장을 잘한다, 아니면 아이들은 종이접기를 잘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 다음은 기법일 수 있어요. 전 똑같이 찍어내기식 어떤 영상 편집하는 기술보다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개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관된, 유튜브 영상은 반드시 몇 분 정도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앞에 인트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썸네일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유 선생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유튜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기본적인 유튜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니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디지털 시민의식을 그쵸. 키우는 것부터 먼저 그게 가장 기본인 공공기관에서 것 같아요.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어디서 안 될까요?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유튜브를 한다는 건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내 얼굴을 당당하게 노출하고 전 되게 박수 쳐주고 용기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끝까지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활동으로 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2009년도에 이제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서 그 디지털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그 공간 부분에서도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떤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 또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저희가 그 VR과 그 AR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또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미디어 체험관을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의 이러한 뭐 역할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VR 실감형 콘텐츠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그동안엔 도서관이 아니라 그런 전시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관이라든지 그런 데 갔어야 됐죠. 도서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원격 수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 여기 지금 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좀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다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 같은 개념인 거죠. 저는 도서관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이제 원격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유명하신 분을 원격으로 모실 수 있고 아이들이 다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공간에 모여서 그 교수님이나 그 유명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끼리 토론하고 거기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엮어서 사람들 간의 이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곳.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지혜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이제 뒤에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뒤에 질문이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의미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게 네. 질문이었거든요. 한 번 더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저는 주실까요? 도서관에 가면 쉿, 엄숙, 조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써야 하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그리고 이게 화상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입장할 때 음소거하시고 질문은 이메일로 주세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봤던 조용히 해, 시끄러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온라인에선 달라야 되거든요. 전 도서관도 우리 여기에서 막 웃고 떠들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그 정보를 넘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조용한 곳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웃고 즐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새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이렇게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를 설립하게 된 건 이제 구글의 도움이 컸고요. 협회 설립 취지는 뭐 당연히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하고 바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네, 우리는 이제 디지털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해산이 목적입니다. 네, 우리 협회가 막 여기저기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환경이 돼서 저희 협회는 좀 해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너무 반전, 파격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